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러닝 운영관리사 실기 강자입니다. 저는 유튜버 라레의 문혜영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실기 주관식에 대해서 또 단답형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현재 출제 기준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출제 기준안은 2023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출제 기준안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시험은 필답형으로 진행이 되고 시험 시간은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이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주로 어떤 항목이 출제되겠다라는 출제 기준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쭉 넘겨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쭉쭉 살펴보고 이제 요약해서 살펴본다면 이러닝 산업 파악, 이러닝 컨텐츠 파악, 학습 시스템 특성 분석, 이러닝 운영 준비, 이러닝 운영 지원 도구 관리, 이러닝 운영 학습 활동 지원, 이러닝 운영 활동 관리, 이러닝 운영 교육 과정 관리, 이러닝 운영 결과 관리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것에 맞는 이제 예상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인터넷 상으로는 핵심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핵심 이론 중에서 이러닝 산업 파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닝 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이러닝 산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왔다, 또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이러닝 산업의 구성 요소를 파악을 해보면, 이러닝 산업의 구성 요소는, 자, 디지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을 하죠. 이러닝 산업 파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닝 산업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러닝이다 라는 것은 디지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컨텐츠에 있어서 제작을 하고 배포하고 관리하고 추적하고 또 사용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구성 요소로서는 이제 서비스 분야, 컨텐츠 분야, 시스템, 인프라 분야로 나누어서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닝 산업 중에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닝 산업 중에서 이 서비스 분야다라는 것은 학습자와 교사, 또 관리자, 학습자, 교사, 관리자가 온라인상에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본다면 먼저 관점을 접근성과 유연성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사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또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속도와 일정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도가 느리다. 나는 좀 받아들이는 게 이 분야에서 느리다. 그러면 여러분 또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제 본인이 뭐 오늘은 바쁘고 내일은 한가해. 그러면 또 한간 일정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은 이제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직장 다니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대면으로 참여하기가 힘들어.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넓혀줬다라고 보면 되겠고, 학습자 개개인의 필요 또 선호 이것에 맞춰서 맞춤형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상호작용과 협업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러닝 서비스는 학습자, 교육자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또 학습자들 간의 협업 이러한 것을 촉진할 수가 있고요.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신, 협업,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학습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또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적, 개인화입니다. 학습 진도 추적이에요. 내가 이거를 몇 퍼센트 완성을 했어. 이런 추적을 할 수가 있고 또 성능, 평가,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개인화된 피드백, 지원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또 개인별 맞춤 학습을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분야를 컨텐츠 분야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다면 컨텐츠 분야는 이러닝 산업에 있어서 컨텐츠 분야는 디지털 교육 자료에 대한 제작, 배포,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핵심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컨텐츠를 이제 잘 만들어주면 또 학습자들이 흥미롭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컨텐츠 분야에 대한 이제 특성을 살펴본다면 먼저 다양성이에요.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을 해서 학습자가 자신의 관심사, 필요에 따라서 맞는 여러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또 참여도를 증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단순한 텍스트, 비디오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할 수가 있을까? 많은 연구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학습자들은 나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군. 또 나에 대해서 또 비대면이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또 많은 분들이 있군. 그런 걸 이제 느끼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참여, 학습 동기 이러한 것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럼으로써 이제 학습 과정을 좀 더 흥미롭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접근성과 확장성이에요. 이러닝 컨텐츠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배포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장소적인, 지리적인 제약이 없이 세계적으로 학습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죠. 또 디지털 컨텐츠는 쉽게 업데이트되고 이제 확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땡땡 강의를 들어봐야지. 만약에 거기서 이제 제공을 한다 그러면 굳이 직접 가지 않아도 우리가 영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닝 산업종 이제 관심 분야를 시스템 분야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 분야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이러닝 산업의 시스템 분야는 이제 온라인 학습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적인 요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고 온라인 학습 환경의 효과성, 효율성 이러한 것을 극대화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 시스템 분야의 특성을 한번 살펴본다면 LMS요. 학습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교육 콘텐츠를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진도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럼으로써 사용자를 관리를 하고 또 성능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서 학습자와 교육자가 상호 작용하는 주요한 플랫폼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LMS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 도구가 됩니다. 뭐를 가지고 만들까? 그래서 이 교육 콘텐츠 개발자가 학습 자료를 쉽게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문가도 학습 자료를 쉽게 제작할 수 있게 하고 또 컨텐츠에 대한 품질 그리고 이제 참여도 이런 것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자, 데이터 분석 및 보고 도구입니다. 이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학습 효과, 행동 패턴에 대한 통찰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래프로 샥 그려줘가지고 진도율을 알려주고 이 학습자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교육자는 학습 과정을 좀 더 개선할 수가 있죠. 학습자들이 흥미로운 분야가 무엇인지 또 아닌지 그런 것들을 모두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더 좋은 교육 방식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또 학습자들에게는 이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통합성과 호환성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 자원, 도구, 서비스 간의 통합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원활한 학습 경험을 제공을 하고 다양한 시스템 간의 연동성을 보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러닝 산업 중에서 인프라 분야에 대한 이제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러닝 산업의 인프라 분야는 온라인 학습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 시설 또 서비스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학습 콘텐츠와 서비스를 학습자에게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인프라 분야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먼저 클라우드 기반 기술입니다. 이러닝 인프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고도의 확장성, 유연성, 접근성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언제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백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한 수강자들의 개인정보가 있죠. 그것에 대한 이제 보안 조치가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것이 이러닝 인프라의 핵심이 되는 거고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보안 학습 콘텐츠 안정적인 관리. 자,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겠죠. 자, 수강자들이 회원가입을 했는데 그게 어디 중국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일단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 사이트는 나에 대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지 못하겠군. 이거 하나만 보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회원수가 이제 막 쭉쭉 떨어지면 이제 또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네트워크 인프라입니다. 고속 인터넷 연결, 안정적인 네트워크. 이거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의 원활한 전송과 학습 활동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은 뭐 시설 점검 중입니다. 조금만 하면은 뭐 접속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원활한 전송은 필요한 부분이 되죠. 자, 이러닝 산업의 영역별 발전 과정과 향후 동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러닝 산업은 이제 기술 혁신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죠. 또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입니다.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생성형 AI다 해가지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림 같은 것을 잘 그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딱 넣으면 이런 그림 좀 그려줘. 그러면 이제 얘가 다 그려주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생성형 AI가 되죠. 물론 생성형 AI에서 이제 문제점도 물론 있죠. 이게 이제 과연 저작권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또 문제,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순수하게 교육에 활용을 해본다면 학생들은 훨씬 더 집중도 있게 흥미로운 교육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머신러닝 도구에 대한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뭘 인공지능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생각이 있는 로봇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생각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넌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AI는 이런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이제 하위의 개념에 머신러닝이 있는데 머신러닝은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 또 하위의 개념인 딥러닝에서는 이제 신경망을 가지고 이제 구축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화를 통해 가지고 학습자 중심의 좀 더 효과적인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닝 산업의 영역별 이제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러닝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텍스트 기반의 자료였다. 그리고 간단한 멀티미디어 요소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것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는 AI 기반 컨텐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상현실이란 무엇인가요? 가짜다 그거죠. 가짜. 모두 가짜. 현실이 아닌 가상의 상태가 되는 거고 증강현실이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요?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이제 합한 거죠. 현실의 이미지, 현실의 상황에다가 이제 가상의 상황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학습관리 시스템 LMS와 플랫폼에 보면은 초기에 LMS는 학습 콘텐츠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기능에 집중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또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을 하고 또 학습자의 행동, 선호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이제 웹 기반 학습 콘텐츠에 대한 호스팅, 기본적인 학습자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술에 집중을 했고요. 초기엔 이제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AI,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네, 학습 환경에 대한 접근성, 특별히 또 개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대폭 향상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초기에는 이메일을 통한 기본적인 지원을 했고 간단한 FAQ를 이제 제공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시간 채팅을 지원을 하고 또 AI 기반의 가상 조교입니다. 그냥 텍스트만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제 조교 얼굴을 그려가지고 그래도 모습을 나타내면서 또 이야기를 해주면 더 친근하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커뮤니티, 또 맞춤형 학습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서비스를 크게 개선을 했어요. 자, 이러닝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보면은 인공지능이다, 머신러닝이다, 이런 이제 통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AI다, 머신러닝이다 라는 것은 일단은 학습자들이 선호하고 하는 건 어딘지, 어느 분야인지, 또 성능, 학습 스타일,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맞춤형 학습 컨텐츠에 대해 경로를 제공을 하는데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학습자의 진도를 실시간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으쌰으쌰 학습 효율을 더욱 증진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VR과 AR 기술은 실제로 유사한 학습 환경을 제공을 해요. 특별히 유럽의 역사적인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럼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도 같이 주면 좋겠죠? 거기에다가 그 실제적인 그 화면과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기술을 합해가지고 보여주면 학습자들이 더 몰입감이 더 높아지겠죠. 좀 더 이해를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의료, 공학, 교육 분야에서 실험이라든지 또 실습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합형 모델에 대한 증가가 일어납니다. 혼합형 학습 모델을 채택하는데 더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이다, 대면 학습이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거기서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학습 모델을 채택을 해가지고 좀 더 유연성, 접근성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좀 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증대가 되고 있어요. 학습 데이터가 증가를 하고 그럼으로써 좀 더 이제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될 데이터도 많은 거죠. 그럼으로써 또 회원수가 또 많아지게 되면은 관리를 해야 될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러닝 제공업체는 이런 규제 준수, 사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보안 조치를 강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닝 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컨텐츠, 시스템 제공자, 시스템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수요자, 공공기관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데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컨텐츠 및 시스템 공급자예요. 컨텐츠 공급자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제작을 하고 제공하는 개인이나 또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대학이나 온라인 교육 기업, 전문 교육자 등이 될 수가 있고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을 해요. 자, 시스템 공급자는 이제 컨텐츠 제작한 거를 이제 시스템에 탑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LMS, 또 플랫폼, 저작 도구, 이런 이러닝을 지원하는 기술적 플랫폼과 도구를 개발을 하고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러닝 환경에 대한 기술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예요. 기술 지원, 교육 컨설팅, 클라우드 호스팅, 데이터 분석,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러닝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걸 써봤더니 어떤 개선을 막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그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요. 자, 수요자는 학습자와 교육기관, 기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학습자는 이러닝 컨텐츠와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죠. 그래서 학습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학생, 기업, 직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지만 목표는 다 같이 지식 습득과 기술 향상이 되는 거고요. 자, 교육기관과 기업은 자체 학습자 또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닝 컨텐츠 또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공공기관에서는 정부 및 규제기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닝 산업에 대한 정책, 규제, 기준을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교육의 질을 보장을 하고 데이터 보호 및 저작권과 같은 이런 법적인 문제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공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러닝 자원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닝 기술 동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러닝 기술의 구성 요소에는 우리가 서비스, 컨텐츠,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다 그러면 학습자, 교사, 관리자가 온라인상에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학습자를 관리한다든지 강의를 관리한다든지 시간표 작성, 출결 관리, 성적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서비스는 학습자와 교사가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자, 온라인으로 교육, 훈련, 학습 이런 쌍방향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개인이나 사업체나 기관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러한 기술을 말을 해요. 네, 컨텐츠입니다. 이러닝 컨텐츠는 학습에 필요한 교재, 강의 자료, 문제집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이 되고요. 텍스트나 이미지나 오디오나 비디오나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멀티미디어 형태로 개발하고 제작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있어요. 시스템입니다. 이러닝 시스템은 학습자와 교사가 이러닝 컨텐츠를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구성된 요소를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학습자와 학습 기록, 출력 기록, 성적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학습자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LMS, 또 가상 강의실, 출석 체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러닝 기술 관련 용어를 이 분야별로 설명을 해보면 먼저 서비스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머신러닝이 볼 수가 있는데 메타버스 하면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냐면 아바타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실제 현실과 같은 과학기술 활동을 하는 3차원 공간 플랫폼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머신러닝이다라고 하면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일단 필요하고 또 깊게 공부한 학생들은 이제 직접 구현도 가능하고 하죠. 네, 그런 이제 머신러닝.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분야에서는 이제 잘 표현을 해야 되니까 증강현실,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의 한 것을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다 그거요. 그래서 뭐 절벽 끝에 서 있는 모습, 아슬아슬하게 써 있는 모습, 직접 배우가 하긴 힘들죠. 그럼 절벽의 모습과 배우의 모습을 이렇게 겹쳐서 보여줄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교육, 엔터테인먼트, 유지보수, 쇼핑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많이 해보는 거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실제 공간에 가상의 가구를 배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간은 우리 집이고 가상의 이제 가구는 이제 가짜인 형태죠. 현실과 가상을 이제 합해서 표현해주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은 전부 가짜죠. 전부 가상의 환경. 네, 뭐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거죠. 또 VR 기기를 착용을 해서 완전히 현실 세계와는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로 게임이나 교육이나 가상 여행이나 또 심리치료 이런 것들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VR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험, 또 가상의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자, 그리고 무크가 있습니다. 네,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예요. 그래서 수천 명,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접근 가능한 강좌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이 돼요. 자, 시스템 분야를 이제 살펴보면은 LMS예요. 학습관리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저 진도율도 파악할 수 있어요. 학습자의 진도도 추적할 수가 있고 학습자와 교육자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플랫폼도 제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는 학습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SaaS 그리고 이제 LMS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분야별로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초기의 이러닝 서비스는 먼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보면 텍스트 기반 컨텐츠에 대한 제공, 간단한 평가 기능에 초점을 맞췄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랙티브 요소, 실시간 앱, 협업 도구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어서 학습자의 참여를 증진을 시켜주고 좀 더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되어요. 자, 컨텐츠 분야에서는 이제 초기에 이러닝 컨텐츠는 매우 정적이고 단순했죠. 네, 그리고 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학습, 시뮬레이션, 가상, 증강 이런 컨텐츠의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정말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면 이제 몰입감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이제 한 거고요. 네, 시스템 기술에 대한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 이러닝 시스템은 그냥 LMS에 국한이 되었었어요. 그러다 이제 발전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또 학습 경험 플랫폼,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개인화된 학습 추천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서비스 기술에 대한 향후 동향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매우 더 개인화되고 네, 맞춤형인 학습 경험 제공이 주경하게 되고 또 웨어러블 기기와 이제 IoT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 경험에 대한 이제 확장, 실시간 학습 데이터 수집, 분석이 증가한다. 웨어러블 기기다 그럼 몸에 착용하는 거죠. 그래서 워치라든지 또 안경에 보면은 이제 뭐 구글 화면이 샥 나타나죠.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몸에 착용을 해서 하는 이제 진행 중인 것이다. 라고 해서 웨어러블 기기다라고 하고 자, 사물 인터넷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네, 뭐 기저귀가 척척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습도를 체크를 해서 기저귀가 척척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엄마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가죠. 기저귀 갈아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컨텐츠 기술 분야입니다. 네, 가상, 증강, 혼합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몰입감 있는 학습 컨텐츠에 대한 개발이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거고 또 이제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서 동쪽으로 변화하는 적응형 학습 콘텐츠에 대한 개발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시스템 측면에서 본다면 클라우드 기반 LMS, 학습 경험 플랫폼에 대한 통합 이런 것이 되면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분석은 분석인데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AI를 활용을 해서 학습 분석이라든지 성과 평가 시스템이 좀 더 정교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러닝의 이제 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봐볼게요. 인터넷 원격 훈련이다.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훈련이 실시가 돼요.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말을 하고요. 스마트 훈련이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인 요소를 활용을 하거나 특성화된 교수 방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가 되고요. 또 훈련생 관리 이러한 것들도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해요. 자, 우편 원격 훈련이다. 자, 인쇄 매체로 된 훈련 교재를 이용을 해서 훈련이 실시가 되고요. 훈련생 관리 등이 모두 이제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 훈련을 말을 하고요. 자, 혼합 훈련은 답하는 거죠. 집체, 현장, 원격 훈련 중에서 이제 두 종류 이상 두 개 해도 되고, 세 개 해도 되고, 네 개 해도 되고, 이런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 원격 훈련이다. 스마트 훈련이다. 이거를 이제 실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훈련 과정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은 스마트 훈련은 집체 훈련을 포함한 원격 훈련 분량은 전체 훈련 시간의 100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학습 목표, 학습 계획, 적합한 교수 학습 활동, 학습 평가 및 진도 관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웹에서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훈련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5조에 따라서 우수 훈련 기관으로 선정된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 과정 중에서 전문 지식, 기술 습득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공단이 운영하는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세요 라는 거예요. 자, 우편 원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심사를 거쳐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 과정이어야 되고요. 교재를 중심으로 훈련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학습 지도, 학습 평가 및 진도 관리가 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교재에는 학습 목표, 학습 계획 등이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 활동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고, 교재 외에 보조 교재 및 인터넷 컨텐츠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월 1회 이상 훈련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실시를 하고 주 1회 이상 학습 과제 등 진행 단계 평가를 실시를 해라. 다만 25조에 따라서 우수 훈련 기관으로 선정된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제7조 4호에 해당하는 훈련 기관 중에서 전문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는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세요 라고 했어요. 혼합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요, 훈련 방법, 집체, 현장, 원격 훈련별로 해당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다만 훈련 시간은 병행해서 실시되는 집체 훈련 과정 또는 원격 훈련 과정 훈련 기간의 100분의 400 미만, 최대 600시간 이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원격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격 훈련 분량은 전체 훈련 시간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네. 또 다만 우편 원격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 분량은 2개월 32시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훈련 목표, 훈련 내용, 훈련 평가 등이 서로 연계되어서 실시가 되어야 되고요. 훈련 과정별로 훈련 실시 기간은 서로 중복되어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원격 교육에 대한 학점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수업 일수는 출석 수업을 포함해서 15주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 단 이제 시간제 등록제인 경우는 이제 8주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원격 컨텐츠의 순수 진행 시간은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단위 시간으로 해서 제작되어야 되고요. 대리 출석 차단, 출결 처리가 자동화된 학사 운영 플랫폼 또는 학습 관리 시스템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사 운영 플랫폼 또는 학습관리 시스템 내에서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되고, 평가 시작 시간, 종료 시간, IP 주소 등의 평가 근거는 시스템에 저장을 해서 몇 년까지? 4년까지 보관해야 돼요.
자, 그리고 원격 교육의 수업은 법령, 학칙 등에서 수업 방법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습 과정, 교육 과정에 한해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원격 교육기간은 수업 일수의 60% 이상, 원격 교육기간 외의 교육기간은 수업 일수의 40% 이내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수업 일수의 60% 이내예요. 자,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이수학점이에요. 연간 이수학점은 최대 42학점으로 하고 매년 이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 한 학기가 되죠. 또 9월 1일부터 다음에 6월 말일까지를 하고 24학점을 초과해서 이수할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연간 42학점, 학기에 24학점. 자,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에서 이러닝이란 무엇이다?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학습이다라는 거고, 이러닝 컨텐츠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이런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을 해요. 자, 이러닝 산업이란 이러닝 컨텐츠 운영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작하고 수정하고 보관하고 전시, 유통하는 업이다라는 것이고, 이러닝의 수행평가 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 업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핵심 이론을 잘 파악을 해주고요. 이러닝 산업 파악에 대한 핵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